오늘 제가 좀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오늘 여론조사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제가 조사 대본 왜 이렇게 썼어요? 네,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포인트 줄었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 응답은 2%포인트 늘어서 이 격차가 이제 9%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 구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순결화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겉으로 드러나고 나름대로 조용한 공천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꽁꽁 숨겨놨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4월 10일까지만 좀 숨어 계세요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이종섭 전 장관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죠.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종섭을 론종섭 만들고 황상무를 칼상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파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라는 것들이 저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요인에다가요, 이제 공천 분란 같은 경우에 민주당 공천 분란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수습되는 단계였지만 국민의힘 공천 분란이 막 새롭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 좋은 소식들이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물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살기 어려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 게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에요. 거기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정권 타도 뭐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거를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다시 기억 되살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주기환 그 위원장을 갖다가 공천 떨어졌다고 바로 대통령실 특보로 임명한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묘하게 의대 증원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국민적으로 많이 공감대를 받고 의사집단 특권 아니냐 이래 갔는데 이거를 의대 증원을 이렇게 러프하게 해? 혹은 이제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해? 조금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 자체는 지지가 높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토론할 거리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야 이것도 오히려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의사 집단이 보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또 학부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또 전반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국정 운영도 역시 같이 독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는 아주 약이 됐다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 세 분 말씀 대부분 동의하는데 조금 반론을 제기할 것 중에 하나는 이종섭 대사 건은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이미 뭐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도드라져 드러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장과 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는 그거의 선후 관계는 저는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얘기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 간명한 메시지로 계속 심판론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이 불붙었다기보다 정권 심판론이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종섭, 황상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뭘 기준으로 그 선거 투표하지라고 하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 이제 다시 재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뭐 이종섭, 황상무 건이 있고 조국혁신당은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혁신당의 이 지지율이 막 그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이 선후 관계가 조금 그쪽이 조국혁신당이 편승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기한
특보 선임 문제는 사실은 갤럽 조사에는 그렇게 반영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시점이. 그다음에 이제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저는 이미 제가 뭐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일을 해봤어서 그런지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게 여론상으로는 그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건 분명히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했었어요. 그게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과연 우리 정부가 뭔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겨우 400명 증원하는 것도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그 드랍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과연 이 의사들의 저항 뭐 이런 걸 다 치밀하게 고려해서 있을 수 있는 이 반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나리오 1, 2, 3 소위 말하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비상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 정부가 혹시 왜 지하철 노조 파업하면 여론이 안 따라주니까 며칠 가다가 말잖아요. 혹시 이 문제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게 그냥 대충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의심이 자꾸 들어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요. 처음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막 박수 치다가도 그게 나의 문제. 우리 가족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면 여론은 뭐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결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뭐 진소연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고 선후관계까지 따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의대 정원부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의 운영이 거칠다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팩트에 있어서 여론이 출렁이는 것보다는 인식의 문제 같아요. 이 정부가 개선이 안 되겠구나. 이번에 국정 안정에 표를 줘도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김진우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기한 이런 임명 자체가 여론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이번에 새로 생긴 정부 거죠? 출범이래. 아니 이 역대 정부 출범이래 민생특보라는 자리는 없어요. 근데 더 고약한 건 주기한 이 민생특보가 비례에서의 갈등 초래의 요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에서 탈락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본인이 듯이 던졌어요. 민생특보. 본인이 던졌죠. 그다음에 이 이철규 영입위원 인재위원장이 왜 지금 이종섭, 런종석, 칼상무 하면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집안 수습보다 비례대표의 순번을 가지고 또 갈등을 초래해요. 이건 뭐냐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그 특정 누군가를 그 좋은 순번 안에 넣어야 된다는 미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였는데 혹시 주기한?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반납을 하자마자 대통령이 그래 주기한 당신 거기서 못 챙겨서 미안해. 내가 민생특보 임명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그 고위직 자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인식이 다 나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을 능력도 그다음에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사적 사용 그다음에 본인이 국민들을 대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진정성이 아니라 그냥 표나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이런 정부구나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심판해 줄게 강하게 이런 이제 기류들이 이제 구도가 아예 굳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치를 알 수 없는 게 하나는 죄송합니다. 주기환 안 됐는데 사무국장이 안 됐는데 덕분에 조배숙 의원이 선수를 추가할 그 기회를 하나 이제 전북 홀대론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강훈 변호사 자제분도 이렇게 또 날렸죠. 그렇게 강세원 씨인가요? 그 부분도 이제 날라갔고. 근데 이제 주기환 특보를 임명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조직도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 자제분이 원래 인수 있고 지금 행정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대에 걸쳐서 용산에 복무하는 그런 인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 진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여가지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하면 뭐 이종섭 대사건도 그렇고 물가 상황도 그렇고 주기한 민생특보, 뭐 의대 증원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에서 어떤 대통령의
그 희망이 안 운영 보여요. 방식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이 견제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